이번 영상은 12월 4주차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일봉입니다. 다소 좀 지루한 행보 구간을 진행 중이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잠깐 솟구쳐 올랐다가 완만하게 다시 내려오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20주선을 터치를 하고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산이고요. 두산을 추천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PCB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반도체, 그 다음에 그 5G 이런 쪽에 이제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두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비싸지만은 새로운 그 차세대 이제 거를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격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고부가 가치 핵심으로 할 수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항공 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5G, 6G 그리고 반도체,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도 훨씬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 두산에 대한 그 재무 정리가 좀 끝나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이번에 한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좀 아직 살 구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재무표 보시면 아직 더 올라와야 됩니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엔 18년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여기에서 V자 찍고 올라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요, 매출은 사실 우하향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평가하기가 좀 이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기업들이 많이 제가 보고서도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그 팔로우 영상들이 좀 올라가면서 좀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보셨던 종목들도 있어서 좀 제외를 하고 나머지 그 주들 중에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봉입니다. 예, 일봉 보시면 갑자기 퐁 뛰었던 이런 부분들, 호재가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죠. 네, 크게 한번 솟구쳤다가 크게 하락하고, 네, 상승을 또 한번 했다가 다시 하락하고,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주식이죠. 네, 그리고 간격은 좀 길기 때문에 네, 수익을 내고 또 손실을 맞으려면 손실을 끝까지 좀 끌어안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한국전력입니다. 자, 한국전력 보시면은 거의 뭐 무슨 스키 종목도 아니고 뭐 스키 종목도 아니고 타고 내려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물론 저점 끝나고 나서 상승을 살짝 했지만은 다시 한번 하락. 왜냐면 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대들이. 그래서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3조고 물론 제가 줄기차게 이번 연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동결이 될 수도 있다, 뭐 인하가 될 동결, 인하는 안 하겠지만 계속 동결될 수 있다, 인상이 좀 미뤄질 수 있다, 대선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대선 바로 직전에 그 요금들의 인상을 얘기하면서 잠시 떴으나 다시 이내 그 다음 2분기엔 상승이 없고 동결 처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전기요금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잠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또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원전에 대한 리스크적인 것들을 말을 했기 때문에, 탈원전을 주장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악재도 있었고, 뭐 그 원전에 대한 핵심 부서를 재배치한다든가 이런 것들,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꾸준히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으로서는 손실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 4조가 넘게 찍혔다. 단기 수익률도 거의 4조 이상 찍혔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올려도 문제일 텐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그게 또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면 뭐 전기료가 나발이고 일단 올립니다. 뭐 그거 하나 가지고 뭐 표심 사실 움직이지 않아요. 돈 더 내도 됩니다. 네, 뭐 전기료 아껴 쓰면 되죠. 산업용 좀 할인해주면 되죠. 대신에 할인 그거를. 근데 왜 그거를 다 한국전력이 떠 안아야 되는지, 이러다가 진짜 외국인 그 소형 주주들한테 이거 고소당할 수 있어요. 고소하려고 움직임도 있었고 실제로. 네, 그래서 한국전력 내년부터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대선 이후로. 그래서 한국전력도 좀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소형 원자로, 그리고 물에서 사용하는 이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소형 원자로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서 두산중공업, 네, 그때 한창 나왔는데 유상증자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유상증자 아마 아직 안 했나요? 유상증자? 물량은 아마 아직 안 들어왔을 건데, 제가 뭐 달력에 적어 놓지는 않았네요. 네, 아무래도 그 일정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배당락, 이때가 배당락인가요? 배당락은 아닌 것 같고, 이때는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떨어진 것 같고, 12월 18일인가 1월 18일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가격대 아마 18,000원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8,000원 조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아마 끝나고 나야지 본주가에 이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유상증자가 되게 되면은 그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물량 소화 기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당분간은 두산중공업은 좀 별로일 것 같고, 이제 삼성물산도 이제 물건을 짓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좀 갖고 오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삼성물산 또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데 지금 좀 바닥권에 좀 위치해 있다. 그래서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렸고, 또 해외 수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건설 쪽으로도 패션 쪽으로 좋습니다. 삼성물산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쭉 오래 들고 가실 분들께서는 지금 요 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천드리고, 현대중공업도 저희가 요때 모아가면서 네, 한번 매도 치고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103,000원 여기 저점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 좀 소폭 이제 상승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별로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땐 이제 모멘텀이 없어요. 기업 심사 끝났죠. 물량 소화했죠. 거기에 이제 수주 같은 것들 때문에 뭐 이미 호재가 반영이 다 됐죠. 실적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또 호재가 없으면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또 다시 말씀드려 10만원 이하로 무조건 매수, 10만원 이하로 무조건 매수, 해서 10만원 이하로 내려가 무조건 매수해서 단계별로 분할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저점 부근 때까지 오거나 저점 밑으로 내려가면 확실하게 더 담그고, 이게 추가적으로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결론은 수익이 납니다. 네,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아직 조선주가 주도주가 되기에는 조금 멀었습니다. 아직 조금 멀었기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옵니다. LNG에 대한 선박 이런 것들 때문에 분명히 오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또한 이거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결국엔 이 사업은 정부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정부의 지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하기 좀 힘든 사업입니다. 네, 거기다 이제 삼성중공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죠. 네, 그래서 주가 굉장히 좀 어지럽고, 저는 이런 주식에 투자는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업 가치가 5조에 가깝고 코스피 74위에 액면가 1,000원에 외국인 14%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주가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정말 싼 가격이 아닌 이상 삼성중공업이 매수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삼성중공업 갖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지만은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 이제 미술품 NFT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기간에 이미 서울옥션이 상승을 했었고, 이제 여기에 경쟁 상대인 K옥션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돼서 좀 떨어지고 있는 거고, 밸류에이션 재측정 해야겠죠. 아무래도 K옥션이 이제 상장하게 되면 그 주가 흐름에 따라서 서울옥션의 같이 좀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너무 높게 상장해버리면은 K옥션이 조금 쏠리면서 주가 조정이 오겠지만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노리셔도 되고, 오히려 K옥션 때문에 재평가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도 좀 씁니다. 서울옥션도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매출입니다. 재무제표 괜찮습니다. 올해 흑전이고요. 4분기 실적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도 130억 원 이상으로 이미 4년도 분기가 제일 최고 성적, 매출액도 마찬가지로 600억, 700억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물론 PER이 좀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성과 재무좌표를 모두 다 갖고 있다. 네, 그래서
19년도에는 좀 적자를 보면서 힘들었지만 우상향 한번 쭉 올라오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흐름인 NFT를 같이 흐름에 맡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엔터주들도 이제 영향이 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이제 이번 주에 좀 많이 떨어졌어요. 한 8%? 뭐 근처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저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저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올해 BTS 컴백할 거고, 또 이제 하이브 이제 걸그룹도 이제 런칭을 할 거고, 예, 호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븐틴도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SM입니다. SM 많이 올라왔죠. 예, 많이 올라왔어요. 이미 좀 아쉽고, SM은 좀 보류입니다. 보유고, 여기서 조금 지지받고 올라가기를 좀 바랬는데 너무 빠른 좀 지지를 받았고, 뭐 깨지도 않고 내려갔어요. 거의 깨지도 않고. 요 부분을 좀 노리고 있었는데, 요 부분 좀 표기가 좀 어렵죠. 요 부분 여기 살짝 오지도 않고 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좀 아쉽고, 개인적으로 좀 깨고 내려가는 것도 좀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안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SM 이고요. 그다음에 JR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RP 엔터테인먼트 여기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조금 관망세 조금 다시 주춤 하고 있는데,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기 시작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YG엔터 같은 경우에도 뭐 트레저가 뭐 티저를 냈지만 아직 국내에서 인기가 그렇게 크진 않고, 블랙핑크에 대한 컴백 효과가 아직은 좀 지연됐기 때문에, 컴백 효과가 지연된 건 컴백이 지연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YG 엔터 정말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하이브까지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